여러분, 장 본 지도 좀 됐고 냉장고에 마땅히 해먹을 게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바로 김치볶음밥입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식은 밥만 있으면 금세 한 그릇이 완성되죠.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도 없는 한 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 음식이 바쁜 가정의 저녁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김치볶음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김치는 어느새 미국 정부의 공식 식생활 지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는 햄버거에도 김치를 올려 먹을 만큼 자연스러운 식재료가 됐습니다. 도대체 냉장고 속 김치 한 포기가 어떻게 미국 가정의 식탁을 바꾸고 정부와 유통업계까지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미국인 가정의 주방. 10대 조카들이 놀러온 어느 날입니다. 주방에 선 여성은 별다른 고민 없이 냉장고에 있던 스팸을 꺼내 굽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남은 밥과 김만 챙기면 준비는 끝이죠. 식탁에 둘러앉은 10대 조카들은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자마자 숟가락부터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한 아이는 김치만 따로 집어 먹어보더니 신기해하고 그릇을 가장 먼저 비운 아이는 더 달라며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더 먹은 뒤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죠. To me, it's a 10 out of 10. Different flavors in your mouth. It has the crunchy, it has the soft, it has the middle in between, has spice. It's a little bit spicy, a little bit sweet. It's in the middle. It's really, if you wanted to try this, you would probably like it if you're like someone that likes. 심지어 라면에도 넣어 먹고 싶다는 아이까지 나옵니다. 한번 맛본 김치의 매력이 다른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건 어느 특별한 집의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곳곳의 가정에서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보는 외국인들의 영상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한 영상에서는 요리에 자신 없다던 남성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난생 처음 김치볶음밥에 도전합니다. 삼겹살을 굽고 김치와 밥을 넣어 볶은 뒤 고추장 한 수를 더하고 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하죠. 서툰 손놀림에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지만 완성된 한 그릇을 맛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계란 노른자랑 같이 먹으니까. 처음 만들어 본 사람도 김치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진작 자주 안 해 먹었나 싶다며 감탄했죠.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에서 경험했던 김치 이야기로 이어졌죠. Ever since going to Korea and going on these trips, I never, even though kimchi is such a staple, I think kimchi is becoming more of a staple in our society now. But like I never had kimchi before, but now I just crave it all the time. Like I have it in my fridge, like all the time. 한 번도 김치를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냉장고에 김치를 상비해두고 시도 때도 없이 찾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한국을 여행하며 처음 김치볶음밥을 맛본 어린아이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This is really hot. Yes, I am. Is that what it is? Perfect. I love this. I like it's a little sour. You like the veggies are a little sour? The seaweed's good. Let's try the egg. I like them scrambled. I don't really like eggs like this, but this is a good egg. 낯설기만 했던 김치의 맛이 어느새 아이의 입맛까지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김치볶음밥은 김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쉬운 입문 음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리 전문가 가비였습니다. 요리학교를 졸업한 정식 셰프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요리책을 펴낸 작가,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그녀가 운영하는 요리 사이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인기를 누리는데 그곳에 올라온 김치볶음밥 레시피에는 그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중의 다른 레시피들을 따라해보니 정작 김치가 너무 적게 들어가 풍미가 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김치를 듬뿍 넣고 위에 올리는 파무침까지 넉넉하게 더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레시피 글에 이렇게 적었죠.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될 거예요.
20분이면 완성되는 데다 따로 먹어도 좋고 고기나 생선에 곁들여도 좋은 만능 메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치볶음밥의 가장 큰 매력은 재료 선택의 자유로움입니다. 미국의 여러 레시피 사이트를 보면 스팸을 기본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 냉장고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베이컨이나 햄, 콩나물, 닭고기, 참치, 두부 등 집에 있는 재료로 자유롭게 바꿔 만드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집집마다 김치볶음밥 맛이 조금씩 다르듯 미국 가정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가고 있었죠. 정해진 장보기 목록이 필요 없다는 것, 묵은 신김치일수록 볶았을 때 더 깊은 맛이 난다는 것. 이게 바로 바쁜 엄마들이 이 음식에 끌리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입소문은 결국 전문 요리계까지 번졌어요. 미국 공영방송 PBS의 대표 요리쇼. 미국의 대표 요리 프로그램인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도 김치볶음밥을 소개했습니다. 셰프는 먼저 김치와 김치국물을 따로 나눴어요. 양파와 햄, 대파를 먼저 볶아 향을 낸 뒤 김치와 김치국물을 함께 넣고 볶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bit of water. Traditionally, when this is made, it's made with fairly old kimchi that's softened over time. Since our kimchi is a little young, I want to soften it a little bit more before we add our rice. 이어 고추장과 간장, 후추를 더했죠. 셰프는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고추장과 간장은 음식 전체를 받쳐주는 깊은 감칠맛을 더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찬밥을 넣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셰프는 김치볶음밥에는 갓 지은 밥이 아니라 하룻밤 식힌 찬밥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죠. 갓 지은 밥은 볶는 동안 수분이 나와 질척해지지만 찬밥은 김치국물과 양념을 충분히 머금으면서도 밥알이 살아있어 훨씬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두르고 김과 깨, 반숙 달걀을 올려 마무리하자 함께 시식하던 진행자는 감탄을 쏟아냈어요. Goodness, I could eat this all day, Keith. It really is a fantastic. I could eat my own weight in this stuff. Yeah, my mouth is burning, but I can't stop eating. 전문 요리 방송의 베테랑들조차 김치볶음밥 한 그릇 앞에서는 이렇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만큼 김치볶음밥은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김치와 식은 밥만 있으면 그날 저녁 메뉴는 자연스럽게 김치볶음밥으로 정해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요리 유튜버 조슈아 와이스먼은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요리 크리에이터입니다. 그가 올린 김치 만들기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제목부터 단호합니다. 집에서 김치 만들기 쉬운 버전.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Kimchi is very trendy. People are putting it on their fries and which I'm here for, but you can't understand kimchi's full potential until you've made it yourself. And it's really easy, so there's no excuses. 이후 그는 김치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발효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배추와 무, 대파 같은 채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자신은 여기에 당근도 넣는다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김치는 김치 프라이와 김치 오믈렛, 김치볶음밥처럼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김치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배추 한 포기를 세로로 반으로 가른 뒤 다시 4등분으로 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큰 볼에 담아요. 여기에 굵은 소금을 아낌없이 뿌리는데 그는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으라고 말합니다. 배추 속 수분을 충분히 빼야 발효가 제대로 된다는 이유였죠. 소금을 뿌린 배추는 손으로 힘껏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세게 눌러도 괜찮습니다. 배추가 살짝 멍들 정도가 오히려 좋다고 설명하면서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반 정도 절여두라고 말하죠. 그 사이 그는 양념을 준비합니다. 대파와 당근, 무를 썰어두고 생강과 배, 마늘, 피시소스를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냅니다. 여기에 한국 고춧가루를 넣어 양념을 완성하면서 더 맵게 먹고 싶다면 고춧가루를 더 넣으라고 말하죠. 충분히 절여진 배추는 물에 여러 번 헹궈 남은 소금을 씻어낸 뒤 준비한 채소와 양념을 모두 넣고 골고루 버무립니다. 이후 완성된 김치는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뚜껑은 끝까지 닫지 않은 채 4일에서 7일 정도 발효시키는데 중간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유산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4일째부터 맛을 보며 원하는 만큼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충분히 익었다면 그제야 뚜껑을 완전히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해요. 이제 먹을 준비가 모두 끝난 겁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댓글창에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김치 레시피 가운데 가장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오늘 처음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7일 동안 발효시킨 뒤 먹어봤는데 아삭하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계속 직접 만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인 제 어머니도 이 레시피를 극찬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치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던 사람들이 영상을 따라 직접 담그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따라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김치보다 직접 만든 김치가 입맛에 더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발효 정도와 맵기, 짠맛까지 자신의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죠. 게다가 직접 만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산 제품의 성분표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대신 배추와 무, 마늘, 고춧가루를 직접 고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 버무리는 겁니다. 그렇게 김치는 미국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 먹는 반찬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는 발효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경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개인의 부엌을 넘어 미국 외식업계와 식품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업계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변화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식자재 유통업체 US 푸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치볶음밥은 최근 4년간 미국 내 식당 메뉴에서 29%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58%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들의 메뉴판에까지 이 음식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6년 1월 이보다 훨씬 무게감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김치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지침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데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 군대 배식, 정부 영양 지원 프로그램까지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짜여집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먹는 한 끼 식판에도 군인들의 배식판에도 이 지침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지침에서 김치는 사워크라우트, 캐피어, 미소 등과 함께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으로 소개됐습니다. 채소나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 섭취하라는 권고도 덧붙여졌죠. 미국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김치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발표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번 지침은 Make America Healthy Egg AIN이라는 정책 아래 발표됐는데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발효식품처럼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늘리라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짜여졌습니다. 그 발효식품 목록에 김치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의미를 다르게 짚었죠. 그동안 김치의 인기는 웰니스 트렌드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연방정부의 공식 권고라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의 권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식습관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마디로 김치가 이제는 유행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었죠. 물론 모든 평가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김치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며 한 번에 40g에서 60g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발효식품이 주는 장 건강 효능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죠.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내 푸드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들 사이에서는 김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전까지 프로바이오틱스 트렌드를 타고 알려졌던 관심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부 권고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권고 한 줄이 한식당 메뉴판 위에서만 머물던 김치를 미국인의 식탁 한가운데로 옮겨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김치볶음밥이 가정의 평일 저녁을 점령한 것과 김치가 국가 차원의 식생활 지침에 오른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두 갈래로 동시에 터진 것뿐이었어요. 냉장고 속 흔한 밑반찬이었던 김치가
어느새 미국이라는 나라의 식생활 정책 한 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김치를 정부가 권장하는 건강식품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채운 김치는 곧 다른 요리로 끝없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 핵심 재료로 대접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인들은 김치로 대체 뭘 만들어 먹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치찌개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엄마이자 요리 블로거인 효선의 레시피 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서 날아든 후기가 빼곡하게 쌓여 있어요. 그 반응들이 어찌나 생생한지 몇 개만 들여다볼까요? 프랑스에 산다는 한 독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한식당에서 여러 번 먹어봤지만 이만큼 맛있던 적이 없었는데 식당들은 물을 너무 많이 넣고 김치는 적게 넣는 것 같다는 거였죠. 직접 만들어 보니 식당 맛을 가뿐히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독자의 후기는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서 남은 찌개를 가족들이 못 찾게 냉장고 맨 뒤에 몰래 숨겨놨다는 겁니다. 페스카테리언, 그러니까 고기는 안 먹고 생선은 먹는 딸을 둔 한 부모는 돼지고기 대신 참치를 넣어봤는데 돼지고기가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가 국경도 식성도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던 거예요. 볶음밥과 찌개 다음 차례는 김치전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엄마는 집에서 처음 김치전을 부쳐 아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문 아이들.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식감에 금세 표정이 달라졌죠. 엄마가 건네준 다른 음식은 손으로 뿌리쳤지만 아빠가 김치전을 건네자 곧바로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다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바삭한 김치전 한 장이 아이들에게는 한국 음식의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외국인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기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김치 요리에는 뭔가 말할 수 없이 맛있고 위로가 되는 구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김치를 활용한 음식들은 이미 국적을 넘어 사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는 미국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먹던 음식 속으로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미국 요리계에 권위 있는 단체인 제임스 비어드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김치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레시피가 올라가 있어요.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먹어봤을 그 평범한 그릴드 치즈에 매콤하고 알싸한 김치 한 겹을 끼워 넣은 겁니다. 이 조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한 모녀였습니다. 사라 안과 그녀의 어머니 남순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이 모녀는 베스트셀러 요리책 움마에서 바로 이 김치 그릴드 치즈를 소개했어요. 움마는 한국어로 엄마라는 뜻이죠. 이 책은 미국의 권위 있는 요리 매체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에서 펴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가 태어난 사연이 참 정겨워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이 가족은 코스트코에서 마카로니 앤 치즈를 사왔는데 늘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엄마인 남순 씨가 남은 마카로니에 김치를 곁들였더니 느끼한 치즈 맛이 확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가족만의 작은 습관이 결국 김치 그릴드 치즈라는 한 그릇으로 이어진 셈이죠. 사라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중 여럿이 100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거기 등장한 재료가 마트에서 동나는 일까지 벌어졌죠. 김치의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정의 부엌에서는 김치를 카르보나라 파스타에 섞고 오믈렛 속에 채워 넣고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에 풀어 넣기 시작했어요. 한식이라는 틀 안에 얌전히 머물던 재료가 이제는 미국인들이 평생 먹어온 음식과 거리낌 없이 뒤섞이고 있던 겁니다. 정해진 용도가 없다는 것. 어디에 넣어도 제 몫을 한다는 것. 바로 그 점이 김치가 지닌 가장 무서운 무기였던 거죠. 이 흐름은 가정의 식탁을 넘어 식당 메뉴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의 한 패스트 캐주얼 식당 이야기인데요. 이곳을 연 부부는 손님이 직접 재료를 골라 비빔밥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게를 시작했지만 처음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며 메뉴를 손봐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다 미국인에게 익숙한 음식에 한국식 비틀기를 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탄생한 메뉴 중 하나가 불고기 김치 치즈버거였어요. 두툼한 패티 위에 매콤한 김치와 달콤 짭짤한 불고기 글레이즈, 캐러멜라이즈한 양파를 얹은 겁니다. 미국인이 평생 먹어온 그 치즈버거 위에
한국의 발효 배추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앉은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버거가 만들어진 계기였습니다. 부부의 아들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돌아와 햄버거나 치킨, 샌드위치 같은 메뉴를 넣어보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사소한 한마디가 결국 한 식당의 간판 메뉴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김치는 대체 언제부터 왜 만들어진 음식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수천 년 전 한반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치는 대체 왜 생겨났나? 김치는 어쩌다 빨개졌나? 그리고 그 김치를 세계는 왜 인정하게 됐나? 이 세 가지만 따라오시면 지금 미국 냉장고 속 김치가 걸어온 수천 년의 여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은 대체 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겨울 때문이었어요.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한 고마운 먹거리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그냥 두면 금방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땅이 꽝꽝 어는 겨우내 푸른 채소라곤 구경도 할 수 없었죠. 냉장고도 비닐하우스도 없던 그 시절 우리 조상들 앞에는 절박한 숙제가 하나 놓였습니다. 가을에 거둔 채소를 어떻게든 다음 봄까지 먹을 수 있게 만들 것. 그 해답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발효가 시작되면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겨났고 이 젖산이 소금과 손을 잡고 채소가 썩는 걸 막아준 겁니다. 덤으로 시큼하고 깊은 맛까지 새로 생겨났죠. 한마디로 김치는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발명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집어먹는 그 반찬 한 조각에 사실은 수천 년 전 조상들의 생존 본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이 지혜의 흔적은 땅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전북 익산의 백제 미륵사지 터에서는 키가 1m가 넘는 거대한 토기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학자들은 이걸 겨우살이를 대비한 김장독으로 봅니다. 무려 1400여 년 전 백제 사람들도 큰 항아리에 채소를 그득 담가 겨울을 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담근 김치는 온기에 담겨 땅속에 묻혔습니다. 땅이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는 그야말로 천연 냉장고였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김치는 대체 언제부터 빨개진 걸까요?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한국적이라 여기는 그 새빨간 김치는 사실 한국 역사 전체로 보면 한참 어린 막내였어요.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남긴 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김치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은 지금과 딴판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순무가 겨우내 반찬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빨갛긴커녕 맵지도 않은 하얀 절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치를 빨갛게 만드는 주인공인 고추가 그때는 이 땅에 아예 없었거든요. 고추의 고향은 한반도에서 까마득히 먼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이 낯선 작물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임진왜란을 전후한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처음 고추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14년에 나온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보면 고추를 두고 독이 많은 식물이라 적어놨죠. 당시에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추를 외겨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술집에서는 그 맹렬한 매운맛을 즐긴다며 소주에 고추를 타서 팔았는데 이걸 마시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친숙하기 그지없는 고추가 당시엔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외래종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고추가 들어왔다고 김치가 곧바로 빨개졌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고추가 전래된 뒤로도 무려 100년이 넘도록 김치에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전엔 김치색을 어떻게 냈을까요? 놀랍게도 맨드라미꽃이나 이꽃 같은 걸로 살짝 붉은 물을 들였다고 합니다. 고춧가루가 김치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올라선 건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기를 김치의 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김치는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죠. 1766년에 나온 한 책에는 고추를 넣어 담근 김치가 무려 41종류나 실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더. 김치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 통배추김치마저도 사실은 의외의 신참입니다. 속이 꽉 찬 결구배추가 우리 밥상에 흔해진 건 20세기 들어서였어요. 우장춘 박사의 품종 개량 덕에 농사가 잘 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의 대표라 믿는 그 빨간 배추김치가 식탁의 주인공이 된 건
길게 잡아도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매콤하고 새빨간 배추김치는 수천 년 김치 역사 끝자락에 피어난 비교적 젊은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그 맛조차 바다 건너온 낯선 고추 한 알이 한국의 손맛과 만나 빚어낸 합작품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고추도 없던 그 시절 김치는 그저 밋밋한 절임에 불과했을까요? 천만에요. 조선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온 사신이 새우젓을 넣어 담근 김치를 황제께 바치고 싶다며 두 항아리나 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젓갈은 어찌나 귀했던지 정조 임금 시절까지도 사치품으로 여겨졌고 아무나 김치에 함부로 넣을 수 없었죠. 그러니 젓갈을 넣은 김치는 그 자체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이 김치를 즐기기 훨씬 전부터 김치는 이미 외국인의 관심을 끌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김치는 지역마다 다른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남쪽 지방은 다양한 젓갈과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 진한 맛을 냈고 수도권은 재료의 균형을 살린 담백한 맛이 자리 잡았어요. 반면 함경도와 평안도 같은 북부 지방은 젓갈과 고춧가루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즐겼죠. 배추김치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을 깍둑 썬 깍두기, 국물을 넉넉히 부은 물김치까지. 같은 김치라는 이름 아래 무려 200가지가 넘는 식구가 존재합니다. 한국인이 먹기 시작한 채소는 죄다 김치로 담가졌다는 우스갯소리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를 세계는 왜 인정하게 됐을까요? 그 중심엔 김장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해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갔어요. 수십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둘러앉아 양념을 버무리고 그렇게 담근 김치를 이웃과 나누던 풍경. 할머니가 딸에게, 딸이 다시 손녀에게 비법을 물려주며 세대를 잇는 일이기도 했죠. 외국인의 눈에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한 해를 준비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치를 세계가 알아본 게 2013년이었어요.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된 겁니다. 한국인에겐 그저 해마다 치르는 연례 행사였던 일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으로 격상된 순간이었죠. 이 무게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뉴욕, 버지니아, 미시건, 텍사스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11개가 넘는 주와 지역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어요. 이 날짜에는 깜찍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배추와 무 같은 김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10일과 20이라는 숫자에 새긴 거죠. 게다가 캘리포니아주가 통과시킨 결의문에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마침내 미국 연방 하원이 김치의 날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어요. 개별 주를 넘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김치를 기념하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김치 종주국이 한국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브라질 상파울루와 영국 런던의 한 자치구까지 줄줄이 김치의 날을 선포했죠. 한 나라의 평범했던 겨울 반찬이 어느새 여러 나라의 달력에 빨간 글씨로 새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지구 반대편 식탁에 도착한 김치. 이제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 호기심이 어느새 입맛으로 바뀌었고 입맛은 습관이 됐으며 습관은 결국 한 나라의 제도와 산업까지 끌어들였죠. 김치 한 포기가 어떻게 미국의 식탁과 정부, 유통업계까지 움직였을까? 처음 우리가 품었던 그 물음의 답은 결국 이 긴 여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한 그릇에서 출발해 가정의 식탁으로, 마트 진열대로, 식당 메뉴판으로, 그리고 정부의 공식 문서로.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반짝 유행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간 정착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 건너간 음식이 그저 자리만 잡은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에서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다시 만들어냈거든요. 누군가는 그 안에 자기 동네에서 나는 재료를 집어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가족이 늘 먹던 음식과 나란히 올려봤죠. 이런 모습을 보며 원래의 김치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죠.
변형이 많아질수록 그 음식이 그 사회 안에 더 깊이 뿌리내렸다는 증거가 됐으니까요. 진짜로 자리 잡은 음식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데에는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가진 본질이 있어요. 발효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금과 채소와 시간,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지구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자연의 원리죠. 한국인은 그 원리를 누구보다 정교하게 다듬어낸 사람들이었을 뿐, 발효 그 자체는 어느 나라 부엌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국경을 넘어도 낯선 음식이 아니라 각자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담그던 절임, 누군가의 어머니가 발효시키던 양배추. 김치는 그 오래된 기억과 어딘가 맞닿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 흐름을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한 나라의 보건 정책과 유통구조, 외식 산업의 지형까지 뒤흔들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 처음 그 항아리를 땅에 묻었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담근 이 평범한 절임이 언젠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리라는 걸 말이죠. 김치는 그렇게 긴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한 나라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시작된 음식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된 겁니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